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의 과거 행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10여 년 전에 옥중에서 에세이를 펴낸 사실인데요. 에세이 속의 강윤성, 그리고 지금의 강윤성 어떻게 다를까요? 리포트로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작가 김모 씨는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 재소자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식당 일을 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어렵게 산다며 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한 남성의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가 김 씨의 마음을 움직여 옥중 에세이를 펴낸 인물은 알고 보니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강 씨는 벼랑 끝에서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는 전과자 등으로 소개됐습니다. 또 가족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밝힌 강 씨는 첫 인세 200만 원을 아내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건네받은 여성은 아내가 아닌 펜팔로 알게 된 다른 여성이었고 책에 썼던 자녀 이야기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서 강 씨는 금전 문제로 잇따른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여러 차례 바뀌는 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김은미 기자, 리포트에서 에세이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가 됐는데 우리가 보도로 접한 강윤성이 맞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선 그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강윤성 청송교도소에서 이 복역하고 있었던 2009년에 한 작가한테 얘기를 해서 나 에세이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이듬해인 2010년에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작가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강윤성의 얘기는 이 보신 것처럼 아내가 식당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아이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서 내가 좀 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얘기에 이 작가가 마음이 움직였던 건데 이 책에서도 강윤성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상당히 많이 좀 드러냈습니다. 이 가족이란 말만 떠올려도 내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이 가족의 모든 고통이 나한테서 비롯됐다는 생각에 내가 정말 죽고 싶다라는 얘기도 썼는데요. 이 더불어서 본인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반성, 참회하는 모습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벼랑 끝에서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는 전과자다. 또 나는 한국의 빠삐용이다라는 얘기로 하기도 했었는데 이 에세이 책 얼마나 팔렸는지 궁금하죠. 네. 이 출판사에서 이 초판으로 2,000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거의 팔리지 않아서 이 출판사에서 500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파본을 했다고 하네요. 아하. 자, 근데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인세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눈길을 끄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강윤성 이 작가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 책의 인세를 내 아내한테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여기로 인세 200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고 보니까 이 여성 아내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 강윤성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작가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도 간절히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책을 출간해서 인세를 받으면 가족에게 주고 싶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자녀가 2명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교복 살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여관에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너무나 고통스럽다. 사회에 나가려면 아직도 많은 세월을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나 괴롭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던 그 강 씨의 눈에서 당장이라도 눈물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한 사람이 어떻게 25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 했을까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내라고 말했던 사람은 실제 아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내줘야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책의 계약금과 인세를 그 여자에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줬었던 작가가 이번에 강윤성의 연쇄 살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깜짝 놀라서 이게 유튜브에 직접 12년 전 저와 연쇄살인마 강윤성 씨에 대해서 이 에세이 책 출간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조금 전에 보신 게 20분 분량 정도 되는 이 유튜브 영상의 일부분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이 작가도 얘기하기를
나도 결국은 속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정말 그 선한 눈망울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인쇄를 보내달라고 했었던 여성도 아내가 아니라 이 교도소에서 펜팔로 알게 됐었던 여성이었던 거고 뭐 아이들 얘기도 이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아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작가 이 굉장한 배신감, 실망감에 그 이후에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은영 위원님. 지금 에세이 보면은 뭐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보니까요 또 뭐 범죄 예방법, 뭐 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뭐 많이 쓰고 뭐 그랬다고 해요. 에세이 속의 내용대로만 했으면 이렇게 나와서 출소 후에 이런 끔찍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에세이 내용을 보니까 벼랑 끝에서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은 빠삐용이다. 뭐 이런 아까 제가 그 말을 읽었는데 네. 진짜 아니 어쨌거나 뭐 작가가 도와줬더라도 글을 에세이를 쓸 정도면 글재주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출소 후에 좀 제대로 된 새 삶을 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솔직히 좀 아쉬움도 들었는데요. 근데 너무 좀 상당히 내용과 다르게 하는 짓이 너무 달라서 맞아요. 과연 이 사람의 얼굴이 몇 개나 될까라는 저는 좀 약간 이중적이다. 네. 과시형 성향이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보니까 완전히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인데 오죽했으면 도와줬던 작가마저도 상당히 선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연락을 끊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좀 섬뜩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실제로 이제 강윤성이가 이 책을 내기 전에도 그 당시에 이제 2009년도에 이 책을 냈는데 2008년도에 조두순 뭐 관련 범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재소자로서 범죄 예방책을 쓰고 싶은데 조두순 때문에 재소자가 쓰는 책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안타깝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건지 아니면 그때도 이중적인 모습이었던 건지 저는 좀 아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두 얼굴의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막바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요. 네네.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서 진술의 진위를 일단 가리고 왜냐하면 워낙 지금 말을 많이 바꿔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두 여성 죽인 것도 사실 살해한 것도 뭐 성관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금전 문제다 하고 오락가락 하는 데다가 네. 그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성향으로 보면 반사회적 성향, 사이코패스 성향도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너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 조사도 지금 오늘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내일쯤에 아마도 이제 경찰 수사 마무리 짓고 검찰로 송치를 한다고 해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카메라 앞에 얼굴을 다시 이제 송치할 때 경찰차 타기 전에 호송차 그렇죠. 타기 전에 얼굴을 그때 이제 볼 얼굴을 수 드러내는데 있겠죠.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과연 이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과연 마스크를 벗고 실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강윤성 사건 계기로요. 지금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범죄 소식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동석 기자. 또 있던데 이건 또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에요? 네, 최근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관련된 뉴스 계속 접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서울 중랑구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일하던 여성들을 협박하신 겁니까? 아무 성이 인정 안 하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럼. 범행까지 저지르려고 하십니까? 성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왜 그러면 아니, 협박하시... 술주정한 거 갖고 왜 그럽니까, 사람이? 알겠습니다. 예, 미성년자한테도 한 거 인정하세요? 술주정한 거. 아유, 당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 내가 전자발찌를 찾다면서 여성을 향해서 죽여버릴까 이렇게 말을 아이고. 하면서 협박에 나선 건데요. 내가 전자발찌를 찾다. 굉장히 옆에서 들으면 굉장히 놀라울 것 같지 않으세요? 섬뜩하죠. 맞습니다. 여성들을 향해 특히 여성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요. 결국 이 남성, 이 여성에게 협박을 한 후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전과 15범에 심지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에도 비슷한 행위를 한 여성에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요, 10대 여성에게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게 자랑은 아닐 텐데 오히려 이 전자발찌가 위협의 도구가 되는 상황.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